제가 일을 하지 않고 월소득 1,00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해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꿈꾸는 부자입니다. 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이 좀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원금이 까이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고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금융팀장인 김다운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 엄청 짧습니다. 짧게 해도 되잖아요. 한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연 수익률로 따지면 한 5% 정도?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대신에 원금이 까이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INTJ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다양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분석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들은. 김다운 씨도 자산 배분과 미래 준비를 위해 확실한 목표를 바탕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40대의 재무 목표는 자산 증식에 있는데 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이 좀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전형적인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고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또 42살이시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젊으시지만 뭐 이렇게 어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뭐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0 마이너스 나이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의 나이를 뺀 그 비율만큼 투자 상품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30대 같은 경우는 뭐 70%, 40대는 60% 점점 줄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례자분이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은행의 정기 예적금 플러스 2, 3%의 수익률, 그러니까 연 한 5%에서 6% 이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건데 그 정도는 할 만하죠.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제2금융권, 우리가 보통 상호금융이라 그러는데 이런 데로 일단 운용하시면 15.4% 세금이 없어요.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1인당 3천만 원까지 15.4% 이자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출자금이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래서 일단 제2금융권으로 안정형으로 좀 가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채권이라든가 기타 공모주라든가 배당주를 하시면 좋은데, 채권은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6% 안팎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안정지향적으로 가시면서 계획성 있는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엄청난 이제 뭐 가격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월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자본 소득보다는 임대 소득에 주안을 둔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0대라면 일정 종잣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 종잣돈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자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의 투자처나 거주지를 상급지의 부동산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50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 자본 소득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 생활 시 매월 현금 흐름을 위해 일정한 임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도 월세가 나오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누구나 근데 그거는 다 로망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장 손에 들어오는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0만 원, 500만 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사업이 있겠고요. 아니면 해리포터 책을 쓰시든가. 근데 쉽지 않죠. 수익형 부동산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감히 잠깐 말씀드리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다세대, 뭐 다가구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가, 특히 구분 상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무슨 쇼핑몰에 몇 호, 이런 거는 조금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부동산도 최대 적은 4글자. 누구죠?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예 제 화면에 뒤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아는 사람을 쫓아내자. 붙여놓으세요. 아는 사람 쫓아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상담자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이제 상담자란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면서 당신을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당신의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 부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겐 좋은 상담자가 있거나 최소한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료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네트워크를 갖추시거나 이제 정보를 좀 얻으실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트워크를 좀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듣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하실 거라면 제 생각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거가 좋긴 좋은데, 단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하는 기대치가 조금 낮아요. 여유만 되시면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도 하고 월세도 나오고 좋긴 좋은데, 1가구 2주택 다주택이면 조금 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황과 나의 방향과 나의 목표에 따라서 세금과 수익률과 가격 상승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가장 적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3년 안에 월 소득 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상가에 하나 투자를 해서 월세 5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후 대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IRP에 이제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까지는 넣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개인연금에 따로 돈을 넣고 있고, 또 이제 보험 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그다음에 심장뇌보험 이런 쪽에 이제 좀 보험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은 좀 목돈이 모일 때마다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보험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넣고 계신 것 같고, IRP도 조금 과하게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 50만 원은 1억이 있으시면 당장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IRP는 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RP와 연금보험을 합해서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장기 상품인 소득공제형 연금 상품은 금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비중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익 확대를 위해서 주가 연계 증권인 ELS라든지 또 상장지수 펀드인 ETF, 그다음에 정기식 펀드 등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안정성 30%, 새마을금고라든가 수익성 40%, ETF라든가 뜨는 종목들이 있죠.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전기차라든가 저기 유동성 30%, 10%는 CMA, MMF, 20%는 연금이라든가 IRP,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343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시니까 지금 자산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손해를 안 보는 쪽도 상당한 비중을 두시면서 잃지 않는 재테크,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